자백죄를 받고 기절했다 깨어난 흑금성. 박 선생, 옷 갈아입고 나오시오. 약에 취해 무슨 말을 했는지 불안해집니다. 스파이인 것이 발각된 걸까요? 이 웅장한 배경음은 영화 샤이닝의 메인 테마곡인 DS1회를 샘플링한 곡입니다. 원곡은 위령 미사곡 레퀴엠에 속한 부속가로 진노의 날을 뜻하죠. 어째 그 말이 계획한 듯 너무 딱딱 들어갔디 않소? 와, 씨, 딱 걸린 건가? 사업가한테 상부가 뭐겠습니까? 쩐주지 쩐주, 돈 되는 사람. 와, 약에 취했어도 쩐주라는 말이 튀어나올 만큼 뼛속까지 사업가가 된 흑금성입니다. 광고 사업에 허튼 생각, 올바르지 않은 생각을 했다가는 선생은 물론 주변 인물들까지 행복하지 못할 거야. 실제 사건에서는 보이부 간부가 박채서에게 딸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가족들을 생각하라며 협박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도착한 김정일의 별장. 딱 봐도 압도적인 스케일. 돈 많이 들인 티가 나죠. 가장 많은 제작비를 들인 공간입니다. 실제로도 김정일을 만나기 전엔 모든 금속을 제거하고 소독까지 해야 했다고 합니다. 절대 눈을 마주치지 말고 상위 두 번째 단추에 시선을 두시오. 아니, 무슨 주상 전화도 아니고 눈도 못 마주친다고? 탈북 기자 김길선의 영화 후기에 따르면 반대로 김정일의 얼굴을 정중히 우러러보며 인사하는 것이 예법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눈을 피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주인공을 보고 있는 관객까지 압박받는 느낌을 만들기 위해 몸과 눈까지 고정시킬 수 있는 설정을 추가했습니다. 황정민은 아무 제스처도 없이 눈빛까지 고정해놓고 연기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깨달았다고. 장군님께서 들어오십니다. 김정일보다 먼저 등장해 시선을 압도하는 순종 말티즈. 실제로도 김정일은 별장마다 말티즈와 시추 등 반려견을 많이 키웠다고 하네요. 얘는 이름마저 고급진 로제라고 합니다. 이 영화를 찍기 위해 약 2,500만 원을 들여 전문 연기 지도와 훈련까지 받았다고 하네요. 박 선생은 술 안 드신다기랬나? 와, 이건 진짜 김정일인데? 맨인 블랙 등의 영화에서 특수분장을 했던 헐리우드의 분장팀이 기주봉을 김정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서로 대범하게만 해봅시다. 고개를 들고 있어야 더 비슷해서 이 자세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남녀 모두 군복으로 설정했지만 실제 김정일을 접견할 때는 남자는 정장, 여자는 한복을 입는다고 합니다. 도장 직소. 고려청자요. 박 선생이 우리 쪽과 잘 합의해 남쪽에서 처분해 보시오. 김정일은 광고보다 골동품을 팔아서 비자금을 만드는 거에 더 큰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북한 땅에서 찍은 남한 상품의 TV 광고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김정일이 오케이 하고 광고 공지를 하자마자 한국 굴지의 광고 회사가 전부 러브콜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중 안기부가 선택한 건 삼성이었죠. 광고 독점과 함께 북한의 골동품까지 다 매입하는 게 조건이었다고 하네요. 백두산, 금강산을 다 갈 수 있지만 만약 영변 원자로 재가동 여부만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 북한 핵개발 실체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거야. 이들의 목표는 핵시설이 있는 영변이죠. 실제로 북한에서는 영변이라고 표기한다고 합니다. 원자로 근방 10km 내로만 들어갈 수 있다면 그쪽 수석 연구원 중 한 명이 자료를 넘겨줄 수 있다고 말이야. 자네를 그곳까지 안내해줄 협력자를 백방으로 물색 중이니 기다려봐. 역시나 작전을 다 말로 설명해주는 설명충 조진웅입니다. 집 위에 조개를 깔아놓고 기름을 뿌려가며 구워먹는 북한식 조개구이입니다.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도 등장하죠. 평안북도 영변군 같은 곳에서도 촬영을 못할 건 없지 않습니까?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얼마나 좋습니까? 영변은 군수 통제 구역이므로 공개가 불가능합니다. 영변에 가지 못하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흑금성. 아직 발굴이 안 된 고구려 시대 때 능이 몇 개 있다고 합니다. 지금 북조선 땅의 능을 도굴하자는 거요? 실제 박채서가
고구려 왕릉을 도굴하자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촬영답사 핑계로 능이나 몇 개 오픈하자 뭐 이 얘기지. 그랬더니 눈을 반짝이며 엄청난 관심을 보이더라는. 박 선생은 정말 자본주의에 최적화된 사람이구만. 실제로도 당시 북에서는 발굴되지 않은 왕릉에 도굴꾼이 들끓었다고 하네요. 와, 이 정도 창의력은 있어야 스파이 하는구나. 내 지시를 따라요. 사실 또 다른 조건을 하나 더 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성접대를 받고 평양에서 애를 낳으라고 하는 조건이었고, 그 상대는 바로 홍설이었죠. 서경이 홍설을 처음 봤을 때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야, 억수로 미인이시네. 홍설이 흑금성의 방에 들어가고 정무택이 옆방에서 감청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감독이 마지막까지 고민하다 결국 삭제했다고 합니다. 이건 너무 아쉬운데? 실제 사건에서는 김정일이 흑금성에게 북한 여성과 결혼해 아이 이름을 박통일로 짓자는 제안을 했는데, 본인은 이미 유부남이라며 거절했다고 하네요. 영변에 있는 장마당. 진짜 한겨울에 강원도 동해시 동부메탈 공장 인근에서 촬영했습니다. 관사와 사무실 같은 현대식 건물을 가벽을 세워 가리고 그 벽에 선전 문구를 그려 넣었다고 하네요. 실제 당시 장마당 자료 화면과 똑같이 재현했지만 한 가지 재현이 불가능한 게 사람이었습니다. 자료 화면의 사람들은 훨씬 더 처참하게 마르고 작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보조 출연자들을 전부 굶길 수도 없는 노릇이고, 분장으로만 당시의 처참함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에서 하사는 진표입니다. 박 선생은 온전히 우리 사람이란 뜻입니다. 누가 봐도 도청기인 것 같은데.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이어진 고난의 행군. 북한 체제의 모순과 누적된 병폐로 야기된 20세기 역사상 최악의 대기근에 속하는 사건입니다.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30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하죠. 남한에서 포섭한 북한의 협력자 김명수. 나도 내 조국을 사랑합니다. 다만 내가 사랑하는 조국이 김씨 부자들에 의해 감옥으로 변해가는 거에 치열할 뿐이요. 이 대사는 히치콕 감독의 영화 토파즈에 나온 대사를 오마주했습니다. 카스트로만 김씨 부자로 대사를 바꿨다고 하네요. 장마당의 참혹함을 보여주고 바로 북한 간부의 연회장으로 연결시켜 대비 효과를 노렸습니다. 이곳 역시 대만의 한 식당이고 사람들 모두 현지인들이라고 하네요. 명수 동무는 앞으로 보기 힘들 거예요. 모두가 지켜보는 오픈된 장소에서 은밀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그 전력 수급 문제로 정전이 잦을 테니. 북에서는 정전이 잘 된다는 말을 듣고 감독이 설정한 아이디어입니다. 우리 모두의 목숨마저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행동을 명심하시오. 뭔가 공작이 있다는 건 눈치챘으나 광고 사업은 계속 진행하길 원하는 리명훈입니다. 앞으로 각별히 행동에 유념하시오. 이 장면에서 홍설이 간지나게 기타를 치며 아리랑을 구성지게 부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분기점을 만들기 위한 설정으로 촬영까지 했는데 전체적인 흐름상 바로 다음 장면으로 연결되는 게 나을 것 같아 삭제했다고 하네요. 이대로 가면 우리 다 죽는다. 북측애들 한번 만나봐. 흑금성. 누구로부터의 명령입니까? 국가와 민족이 내린 명령이라고. 국가와 민족 같은 소리 하고 자빠져 있네. 정권이 바뀌면 안기부가 국가정보원으로 개편되면서 본인은 나가리 될 위기에 처한 거죠. 북한의 핵 문제보다 본인의 안위가 먼저인 안기부장은 흑금성을 통해 북측에 뭔가 전달하려 합니다. 자네는 그냥 전달만 하면 돼. 아니, 이렇게 하면 흑금성이 나가린데. 눈앞에서 광고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리 차장에게 편지를 전달한 후 3일 뒤 본부로부터 갑작스런 기국 명령이 떨어졌다. 내가 대선에 어떤 식으로 이용되는지 알아야겠다. 귀국 명령을 받은 흑금성은 명령이 아닌 본인의 판단으로 리명훈의 집무실에 들어가 팩스를 감청하려 합니다. 총선 때처럼 군사행동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대선 전에 큰 사건 하나 일으켜달라는 여당의 의원들. 전 휴전선에 걸친 전시 상태의 준하는
실질적인 타격이 있었으면 합니다. 실제 정보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도청에 민감해서 항상 TV나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증폭기의 위치를 바꿔가며 더 잘 들리는 곳을 찾아낸 흑금성. 이 역시 대화만 하는 재미없는 씬에 긴장감을 주는 설정이죠. 전문 용어로 데코보코라고 한다는. 이렇게 보상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전시 상황에 준하는 도발을 일으켜준다는 조건으로 400만 달러를 태운다고? 호당하십니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북에서도 김대중의 당선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북측에서도 정권이 바뀌는 걸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대중 후보는 기가 커서 친애하는 장군님께서 올려다보셔야 되지 않겠소? 이 대사 역시 실제 보이부 간부가 했던 말이라고 하네요. 당에서 승인이 났어. 보이부를 위해서 40만 달러 정도의 실탄을 확보하라고 지시하셨어. 그 와중에도 40만 달러를 슈킹하는 보이부. 북한이 우리를 살렸어. 아이고 정말 대단들 하시네요. 공산주의 정권이 왜 공산주의자를 반대하는지 이런 아이러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흑금성. 차라리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소리진 권력을 놓고 싶지 않은 거라고 말입니다. 무슨 소리야? 제대로 긁힌 최악성이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막으려는 거야. 국가와 민족 이러고 있죠. 빨갱이 새끼들 뇌를 씹어먹으라고 보냈더니 오히려 잡아먹혔구만 그래. 이 대사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국장이었던 메이어 다간이 실제로 했던 말을 인용했습니다. 예전에 그러셨지. 베이징 야경 보면서 개혁 개방한 중국이 짧은 시간 동안 참 많이 달라졌다고. 이 대사는 원래 베이징의 자본주의화된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였는데 대만에는 그런 화려한 거리가 없어서 장소를 바꾼 것입니다. 지금 공화국에는 300만 동포들이 아사와 동사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남북 관거 사업을 통해 고통받는 주민들을 살리고 싶었던 진짜 국가와 민족을 생각했던 리명훈. 그렇게 피를 토하며 죽어가나 감정이 올라와서 대사를 절었는데 오히려 좋아서 NG컷을 그냥 사용했습니다. 남조선 동무들은 내가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게야. 진짜 큰 결단을 내린 흑금성과 리명훈입니다. 그 뒤엔 역풍이 불어서 광고 사업을 날려버릴 것이고 위원장님의 정책 자금이 될 골동품 사업마저 박살내버릴 것입니다. 처음으로 김일성의 눈을 보고 말하는 흑금성. 사실 박재서가 직접 김정일에게 말을 한 건 아닙니다. 실제로는 간부들에게 설득해 달라고 부탁해서 전달했는데 단계가 너무 길어지니까 더 극적으로 각색했습니다. 또 대화만 계속 이루어지니까 뭔가 데코보코를 주려고 수를 따르는 설정을 추가했습니다. 남측에서 준비한 금액은 400만 달러입니다. 나머지 40만 달러가 어디로 갔는지 짐작하시겠습니까? 이런 쌍간나 새끼들. 와씨 슈킹한 거 바로 잃어버리네. 안녕하셨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저 뒤에 보면 리명훈 아들이 뭘 받았는지 좋아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닌텐도 게임기와 영어회화 테이프를 선물로 주는 컷이 삭제됐습니다. 나 역시 예전부터 박 선생께 선물을 하나 주고 싶었는데 뭐 아주 싫지 않다면은 가지시오. 놀랍게도 저 술은 미술팀이 실제 뱀을 담가 만든 뱀술입니다. 그런데 뭘 잘못했는지 안에서 썩어서 냄새가 장난이 아니었다네요. 까짓것 하시죠 뭐. 당연히 진짜로 마시진 않았습니다. 북한 방북 사실, 특히 우리 안기부의 지시와는 상관없이 단독으로 한 행동이라는 것을 강조해줘. 이 사람은 주지훈입니다. 정무택이 신문을 보고 이 새끼 죽여버린다고 난리치는 컷이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지가 보낸 스파이를 지가 까발리는 최악성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진짜 웃긴 코미디죠. 남조선이란 나라 참 재밌는 나라요. 어떻게 정보국에서 자국의 비밀 공작원을 스스로 노출시킬 생각을 다 하는지. 리명훈의 도움으로 기차를 타고 국경을 넘으려 하는 흑금성. 실제 공작원이 북한을 탈출할 때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루트가 매뉴얼화 되어 있다고 합니다. 북한 내부에 조력자들도 있다고 하네요. 차량으로 압록강 국경까지 간다면 2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기차를 탔을 확률은 높습니다. 정무택이 기차를 막아 세우고 흑금성이 여길 빠져나가 압록강을 건너면서 이루어지는 액션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루려고 했던 약속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키겠습니다. 볼 사람이라면 언젠간 보게 되겠지.
액션보다 관계에 더 집중하기 위해 삭제했다고 하는데요. CG가 아니라 실제 기차를 달리며 힘들게 촬영했고 강물에 빠져가며 고생해서 촬영했을 텐데 너무 아쉽네요. 그날 이후 리 차장을 비롯한 정과장 일행을 베이징에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결국 처벌당하고 마는 무택과 홍설, 끌려가서 총살당하는 장면을 다 찍었는데 결국 삭제됐습니다. 나는 왜 공작원이 되었을까?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위해 싸워온 것일까? 이대로 영화가 끝나는 것 같지만 초대형 에필로그가 남아있죠. 5년 후에야 이루어진 남과 북의 광고 촬영. 이효리. 당시의 자료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효리를 캐스팅했습니다. 애니콜 광고 감독이 차은택인 것도 좀 그렇고 이효리의 연기 도전도 좀 그렇고. 아저씨 고마워요. 처음엔 고사했으나 감독이 손편지도 써서 보내고 황정민이 절친 김재동을 통해 간곡히 부탁도 해서 섭외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광고 촬영 화면과 똑같이 다시 촬영했죠. 혹시 나이가 몇 년생이세요? 1986년. 그럼 제가 79년생이니까 언니네요. 첫 대면에 나이를 묻고 바로 서열을 정하는 효리 누나의 포스. 당시에 나눴던 대화를 그대로 다 살렸습니다. 자, 액션 없이 개쩌는 첩보 영화 공작이었습니다. 주민 여러분은 이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조-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